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예요.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랑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사실 감기 걸렸어요. 감기. 지금이 여름인데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속담.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개도 안 걸린다. 도라는 말을 써서 강조를 했어요. 강조했어요. 그럼 개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여름 감기에 걸려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도 하나로 느낌이 달라져요. 뭔가 이런 한국어 속담 배우면 스몰톡 할 때 좋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름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리아 씨, 감기 걸렸어요? 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 걸렸네요. 와, 만약 외국인한테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 한국어 진짜 잘한다.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목소리 어때요, 여러분? 코감기, 목감기. 코감기, 목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좀 코 막혀요.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해졌을 때 나는 소리를 한국어로 코맹맹이 소리라고 해요. 코맹맹이 소리. 여러분이 지금 코를 막고 한국어를 말하면 저 같은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코맹맹이 소리예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감기 걸리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어디가 제일 약해요? 저는 목부터 아파요. 항상 목부터 증상이 시작돼요. 증상. 목이 가장 먼저 아프기 시작해요. 목이 가장 먼저 아프기 시작하다가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해요. 기침. 이런 기침. 저의 몸. 저는 몸에서 목을 가장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약한 곳도 목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피곤할 때 목이 가장 먼저 아파요. 그래서 목이 조금이라도 따갑기 시작하면 아, 망했다. 이 생각부터 들어요. 감기가 오고 있어. 안 돼, 제발. 이때 비타민을 엄청 많이 먹고 많이 쉬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못 쉬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한국이 아니에요. 깜짝 뉴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배경이 평소랑 좀 다르죠? 제가 영상 찍는 배경이 평소랑 좀 달라요. 저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저번에도 일본 여행 갔었는데, 이번에도 일본에서 좀 오래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 거의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일본 숙소에 선풍기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요. 낮에는 한 36도? 37도 정도 돼요. 너무 더운데 방에 선풍기가 없어서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어요. 잘 때도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걸 냉방병이라고 해요. 냉방병.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걸린 감기. 냉방병. 아니면 제가 여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옮은 것 같아요. 발음이 좀 어렵죠? 감기 옮다. 감기 옮아요. 감기 옮았어요. 네, 해외에서 아프니까 더 슬프네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들고 싶었던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중요한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이런 목소리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팟캐스트인지는 좀 이따가 말해줄게요. 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감기 걸려서 몸이 힘들면 그 계획들이 다 망가져요. 전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이 착착 잘 돼가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망가질 때 스트레스예요. 착착은 뜻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서 착착은 일이 잘 되는 모습을 말해요. 일이 막힘없이 잘 진행되는 모습을 말해요.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착착 들어맞는 모습. 제 계획도 원래 착착착착 잘 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너무 속상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착착 이렇게 2번 말해요. 착착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일상 대화에서는 느낌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착착착착처럼 여러 번 말할 때도 있어요. 정해진 개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말하면 좀 이상하겠죠? 착착착착착착착. 잠깐 쉬는 시간. 물 좀 마실게요. 자, 사실 오늘 팟캐스트의 진짜 주제는 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았죠? 속았죠?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한글 맞춤법. 맞춤법이 뭐예요? 한글을 쓰는 올바른
방법,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하세요, 리아야요 이러면 틀린 맞춤법이죠. 리아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아무튼 제가 지금 아파요. 제가 아프잖아요. 감기에 걸렸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말. 누군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감기 얼른 나으세요. 감기 빨리 나으세요. 이거예요. 나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 말을 글로 쓸 때 가끔 틀려요. 제가 한국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2030이 고른 최악의 맞춤법 1위. 빨리 나으세요. 무려 1위예요. 1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맞춤법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아무리 한국어가 모국어여도 맞춤법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실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나으세요. 이 실수는 진짜 최악이에요. 이게 왜 최악인지 말해줄게요. 여기 2개의 단어가 있어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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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이게 지금 팟캐스트니까 귀로만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최대한 화면을 많이 봐주세요. 보면서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최대한 말로 설명을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설명을 많이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나타는 히읗 받침이 있어요. 두 번째 낫다에서는 시옷 받침이 있어요. 첫 번째 낫다 히읗 받침이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낫다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아기를 낳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요로 바꾸면 발음이 나아요가 돼요. 나아요. 내년에 아기를 낳아요. 글로 쓸 때는 히읗이 들어가는데 말할 때는 히읗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내년에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낳다. 낳다. 이건 시옷 받침이 있어요. 이 단어는 자주 쓰는 뜻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감기 낫다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감기가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감기 낫다. 병이 낫다. 두 번째 뜻은 영어로
better의 뜻. 뭐가 좋은지 얘기할 때에 낫다예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할 때 그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 요로 바꾸면 나아요가 돼요. 낫다? 나아요. 아까 아기 나아요랑 발음이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글로 쓸 때는 맞춤법이 달라요. 근데 발음할 때 소리가 똑같아요. 나아요, 나아요,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 빨리 나으세요 라고 히읗 받침을 쓰면 아기를 낳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맞춤법 실수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감기 좀 그만 나 라고 되어 있어요. 감기가 아기도 아닌데 아기를 낳을 때 쓰는 나타를 왜 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이것도 웃겨요. 당신이 낳으라고 하신 우리 아들 감기예요. 아, 이것도 너무 웃기죠? 아니, 제가 언제 남자가 당황했어요. 안아보세요. 우리 아들 감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좀 헷갈려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해 잘 되고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맞춤법은 다른데 소리가 같으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주고 싶어요. 나타. 여기서 히읗 받침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아기를 생각하세요. 여기 히읗 모양이 아기라고 생각하세요. 아기 얼굴 모양. 아기 얼굴. 그럼 이제 감기 빨리 나으세요 라고 쓸 일은 절대 없겠죠? 절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기를 낳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쓸 수 있어요. 건강하게 아기 잘 낳으세요. 이걸 좀 더 멋있는 한국어로는 순산이라고 해요. 순산하세요. 좀 어렵죠? 근데 아기 낳는 게 아니라 감기 얘기할 때는 히읗이 사라져요. 감기 얼른 나으세요. 여러분 언어에서도 맞춤법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진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 떨어진다 라는 말을 해요. 정은 마음이에요. 깊은 마음. 이 마음이 떨어져요. 그럼 좋아했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정 떨어지다. 이 말 진짜 많이 써요. 이걸 슬랭으로 정떨이라고 해요. 아, 그 남자 진짜 정떨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더 슬랭. 할까요? 말까요? 개정떨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개는 욕이 아니에요. 가끔씩 단어에 개가 들어가면 다 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세게 강조해서 좀 강하게 들리긴 해요.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써요. 아, 진짜 개정떨. 이 개를 좀 길게 하면 더 리얼해요. 개정떨. 진짜 개정떨. 이런 슬랭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한국어 뉴스를 가져왔어요. 제목이 맞춤법 때문에 헤어졌다. 와, 대박. 맞춤법을 틀려서 정 떨어지고 그래서 헤어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실제로 나타랑 낫다를 헷갈리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근데 만약 실제로 보면 좀 많이 별로일 것 같아요. 이런 사진도 있어요. 영희 씨, 감기 얼른 나으세요. 네, 저는 순산할게요. 좋은 분 만나시길. 아까 순산 배웠죠? 이 남자가 맞춤법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네, 순산할게요. 근데 님이랑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정 떨어졌어요. 좋은 분 만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기사 읽어볼까요? 호감 있는 이성이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경우 여자는 92.9%, 남자는 79.6%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와, 여자들은 92.9%,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남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좀 공감해요.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외국인이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그게 귀엽게 느껴져요. 제가 저번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고 진짜 귀여워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감기 얘기랑 한국어 맞춤법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 팟캐스트 중에서 가장 공부하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좀 어려웠을까봐 걱정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준비했어요. 복습할 때 좋은 방법이 퀴즈를 푸는 거예요. 1번 문제. 리안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맞춤법 연습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한국어 맞춤법도 연습하고 저한테 힘도 주는 거예요. 알겠죠? 리안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제가 그거 보고 맞았는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구독자
6만 명이 됐어요. 6만 명. 와, 박수. 6만 명 기념으로 또 긴 팟캐스트를 찍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5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가지고 팟캐스트를 찍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팟캐스트가 이거예요. 특별한 팟캐스트니까 몸 상태가 좀 좋아지면 하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포스트에도 글 올릴게요. 그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사연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더 재밌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링크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은 꼭 감기 걸리지 마세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려요. 알겠죠? 그럼 안녕.